자, 다음 예제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부모한테 적용하는 속성이고요. 자식들의 정렬 특성을 결정을 해요. justify content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쓸 일이 제일 많아요. 자, 아이템들을 시작점의 위치에서 정렬을 시켜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을 때 자식들이 이렇게 시작점 위치에 맞게 정렬이 되는 거고요. 플렉스 엔드는 끝점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고요. 센터는 가운데 배치하는 거예요. 스페이스 비트윈은 아이템들의 사이에 균일한 간격을 만들어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아이템들의 둘레에 균일한 간격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이분리도 사이에 균일한 간격을 만들어요. 이게 약간 애매하게 다른데 스페이스 이분리 같은 경우는 요 사이가 간격이 똑같아요. 요 사이가. 근데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요 사이 간격, 그 다음에 요만큼의 간격, 그리고 요만큼의 간격, 요만큼의 간격. 똑같은 간격으로 벌어지긴 하는데 사이사이 간격이 겹쳐서 발생을 해요. 용도에 따라 나눠 쓰시면 되는데 정말 많이 쓰이는 속성이에요. 스페이스 비트윈, 스페이스 어라운드 사이사이 간격이 있고 스페이스 이분리는 완전히 균일한 간격.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스들을 쭈르륵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들의 넓이를 현재 100픽셀로 줬다라는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면 전부 다 가로로 배치가 되겠죠? 넓이가 100픽셀밖에 안 되니까 부모 넓이 기준으로 지금 여유도 있습니다. 부모 넓이가 800이거든요. 자, 첫 번째 부모한테 justify content flex start를 걸었어요. 첫 번째 값이 기본값이니까 변화 없습니다. 두 번째 박스한테는 플렉스 엔드를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 가서 배치되는데 아까 그 플렉스 디렉션하고 좀 차이가 디렉션 같은 경우는 A, B, C였어요. 그러니까 정렬 방향 자체가 이 방향이었는데 justify content는 순서가 A, B, C 순서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정렬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면서 위치만 끝으로 옮긴 거예요. 센터 가운데 배치하고요. 스페이스 비트윈 A랑 C가 양 끝에 몰려있고 같은 간격을 갖죠. 사이사이에 스페이스 어라운드 여기 간격 그리고 A가 가장자리랑 갖는 간격이 요만큼의 간격일 거예요. 왜냐면 지금 부모가 패딩을 약간 갖고 있으니까요. 그 간격이 이제 요만큼 생기는 거고요. 또 B도 요만큼 간격 갖고 또 요만큼 똑같은 간격 가져가고요. 스페이스 이분리는 A, B, C 사이 간격이 완벽하게 똑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주고요.
부모한테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줍니다. 그러면은 아랫방향으로 배치가 되죠. 그리고 부모의 높이를 300으로 가졌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저스티파이 컨텐트를 다시 적용하면은 아까는 얘네가 가로 방향으로 작용을 했죠. 이번에는 세로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스타트, 엔드, 센터, 스페이스 비트윈, 스페이스 어라운드, 스페이스 이븐리. 그러니까 이 저스티파이 컨텐트는 플렉스 디렉션 값에 따라서 작용 방향이 달라요. 자, 그 다음 이제 얼라인 아이템스입니다. 스트레치 끝까지 늘어나는 거, 플렉스 스타트, 플렉스 엔드, 센터, 베이스라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직축 방향 정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수직축 방향 정렬이라고 기억하시지 마시고요. 차라리 저스티파이 컨텐트와 직각이 되는 방향. 왜냐면 얘도 그 플렉스 디렉션에 따라서 작용하는 그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각각의 값별로 직접 결과 보시는 게 더 낫겠죠. 자, 똑같이 배치하고요. 이번에는 아이템의 넓이 200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한테 각각 글자 크기를 좀 다르게 줬어요. 글씨 크기를 서로 다르게 줬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었으니까 가로로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첫 번째, 얼라인 아이템스 스트레치. 플렉스, 스타트. 자, 스트레치는 아까 플렉스를 적용했을 때 기본적으로 부모를 가득 채우려고 든다 그랬죠? 그 특성을 가져요. 플렉스 스타트는 윗줄에 맞춰서 이제 높이를 내용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플렉스 엔드는요. 높이를 내용만큼 가져가면서 이렇게 아랫줄에 맞추고요.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얘는 가운데를 관통하게 정렬시키는 거고요. 베이스라인 전에 말씀드렸었어요. 영어 노트에 보면은 이게 줄 맞춰서 쓰는 라인 있잖아요. 그 라인에 맞춰서 정렬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베이스라인은 쓸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라인 컨텐트 플렉스 랩으로 설정되면은 자식들의 넓이 합이 부모보다 커질 때 플렉스 랩을 설정하지 않으면 자식 요소들의 넓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플렉스 랩이 설정되면은 자식들의 항목이 줄바꿈을 하죠.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그 상태에서 아이템들의 행이 두 줄 이상 되었을 때 수직축 방향 정렬이에요. 얘도 스트레치, 스타트, 엔드, 센터, 스페이스 비트윈, 스페이스 어라운드, 스페이스 이분리가 있습니다. 자, 적용되는 값들 하나씩 걷어내면서 볼게요. HTML 태그 아까랑 동일하고요. 부모 넓이가 800에 자식 넓이가 300이에요. 여기서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은 자식들이 가로로 배치되는데 넓이 합이 900인데 부모 초과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자식들은 다이어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모한테 플렉스 랩, 줄바꿈 허용이라고 해주면 자식들이 이제 아싸 신난다고 밑으로 내려가요.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박스한테 얼라인 아이템스 스트레치 기본값이에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지들끼리 알아서 부모의 그 높이 안에서 사이즈를 나눠 가져요. 플렉스 랩이 없으면 자식들이 부모를 세로축으로 가득 채우는데, 왜냐면 지금 부모 높이가 고정돼 있어요. 근데 플렉스 랩이 걸리면 부모 높이는 고정돼 있는 거니까 자식들이 알아서 반씩 나눠서 높이를 측정하는 거죠. 플렉스 스타트 여기죠. 자, 위로 몰립니다. 높이가 더 이상 부모를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플렉스 엔드 밑으로 몰리고요. 센터 중앙으로 몰리고요. 스페이스 비트윈 같은 간격으로 벌어지고요. 스페이스 어라운드 요 사이사이에 간격 생기죠. 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간격이랑 여기 간격이 여기 양쪽으로 생기는 거예요. 스페이스 이븐리 완벽하게 동일한 간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스티파이 컨텐트랑 얼라인 컨텐트는 항상 서로 수직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자, 여기까지 이 속성 이 저스티파이 컨텐트, 얼라인 아이템스, 얼라인 컨텐트 요 세 가지 속성이 이제 자식을 일괄 배치하는 속성에 대한 거예요. 실제로 레이아웃 잡을 때 되게 많이 쓰는 속성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모한테 적용하는 속성이고요. 나머지 속성들은 이제 개별 아이템, 즉 자식 요소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잡아줘야 될 때 쓰는 속성들이에요. 일단 요거 3개 간단하게 좀 끊었다 갈게요. 왜냐면 예제 성격이 좀 바뀌거든요. 지금 3시 반인데 요거 3개에서 제가 20분만 잡을게요. 그래서 3시 50분에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플렉스 베이시스 먼저 갈게요. 이제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거는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적용됐을 때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플렉스 베이시스는요, 기본적으로 위드스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유연한 박스의 기본 영역이라고 하는데, 유연하다라는 게 이제 크기가 유연하다라는 의미예요. 플렉스 아이템의 기본 크기를 설정합니다. 플렉스 디렉션이 로우일 때, 즉 가로로 이렇게 배치될 때는 항목들의 넓이, 컬럼일 때는 높이예요. 자, 뭐 픽셀, 퍼센트, REM 단위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기본값 오토는 해당 아이템의 위드스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위드스가 없으면 얘가 위드스를 대체하고요. 그리고 위드스가 있으면 위드스보다 우선해요. 자, 예제를 좀 볼게요. 자, 부모 요소한테 넓이를 500으로 줬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고 줄바꿈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냥 테두리만 적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본,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성을 볼 거,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현재 자식한테는 어떠한 사이즈에 관련된 값도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용만큼 넓이를 이렇게 측정을 하면서 옆에 더 이상 공간이 없으면 줄바꿈을 하겠죠. 왜냐면 플렉스 랩을 걸었으니까요. 플렉스 랩을 안 걸면 줄바꿈이 안 되니까 자식 안에서 내용이 이렇게 줄바꿈을 시도할 거예요. 근데 플렉스 랩을 랩으로 걸었으니까 자식 박스가 줄바꿈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노랩, 여기 보면은 두 번째 그룹 자식 박스한테 노랩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자식 박스 안에서 절대 줄바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플렉스 랩을 안 걸면, 자, 위의 그룹에서 자식 박스들은 현재 줄바꿈이 허용돼 있어요. 이 안에서의 줄바꿈이 허용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바꿈이 되는데, 안쪽 그룹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의 줄바꿈이 허용이 안 돼 있으니까 줄바꿈을 이렇게 하다가 삐져나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부모 박스한테 줄바꿈을 허용하면은 이제 줄바꿈이 가능해지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겠죠? 자, 이제 위에 거랑 비교해 볼게요. 여기 아이템 100픽셀이라고 부여를 했어요. 플렉스 베이시스 100픽셀. 그러면 자식 박스의 크기가 이렇게 100픽셀이 되는 거죠. 이 플렉스 베이시스라는 게 부모가 플렉스 박스일 때 자식의 최소 넓이를 지정해요. 자식이 위드스를 포함할 경우에는 이 위드스 값이 플렉스 베이시스에 적용된 100픽셀보다 크다면 인정을 해줘요. 여기에 위드스를 150픽셀로 부여했다 라고 하면은 베이시스보다 크니까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 위드스 값이 베이시스보다 작은 값이면 강제로 사이즈를 늘려요. 그래서 이제 넓이는 민 위드스로 설정하는 게 좋은 거죠. 자, 여기다가 민 위드스를 줘볼게요. 민 위드스를 50픽셀로 주면은 플렉스 베이시스보다 값이 작으니까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에 사이즈가 안 바뀌어요. 위에 거만 보세요. 지금 위에 거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민 위드스를 200으로 주면은 플렉스 베이시스보다 값이 크니까 민 위드스가 작용을 해요. 여기에서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차라리 그냥 규칙을 잡으세요. 부모가 플렉스 박스일 때 자식의 넓이는 플렉스 베이시스로 준다. 이렇게 규칙을 잡아버리시는 게 차라리 편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플렉스 베이시스는 부모가 플렉스 박스일 때 자식의 기본 크기를 설정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렉스 그로우입니다. 플렉스 그로우는 아이템이, 즉 자식 요소가 플렉스 베이시스에 설정한 기본 사이즈보다 커질 수 있는지를 결정해요.
값이 몇이든 상관은 없고요. 일단 0보다 크면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크기보다 커지면서 빈 공간을 메꾸게 돼요. 자, 이게 뭐냐면은 남은 공간을 가득 채우도록 할 때 사용을 해요. 자, 컨테이너 넓이 500으로 잡고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요소들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똑같이 다 위에랑 아래랑 똑같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컨텐츠가 적어요. 자, 자식한테 어떠한 사이즈도 지금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각각 자기들이 갖고 있는 내용만큼 사이즈를 가져가요. 부모한테 줄바꿈 속성이 적용 안 되어 있으니까 자식 안에서 줄바꿈이 구성이 돼요. 자, 아이템 중에 그로우 0, 그로우 1, 그로우 0. 첫 번째 그룹이 전부 그로우 0을 잡았고요. 두 번째 그룹이 그로우 1을 잡았어요. 얘네들한테 플렉스 베이시스를 100픽셀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템들의 기본 크기를 100픽셀로 잡은 거죠. 그럼 이제 아이템들이 전부 100픽셀의 기본 크기를 가져가잖아요. 여기서 자, 그로우 0한테는 플렉스 그로우를 0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한테는 플렉스 그로우를 0으로 줬어요. 이게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이 0일 때는 그냥 플렉스 베이시스의 크기를 그냥 따라갑니다. 근데 플렉스 그로우를 1로 줬다. 그러면은 남은 공간을 알아서 채우게 돼요. 플렉스 베이시스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 두 번째 그룹이요. 플렉스 그로우를 빼면은 플렉스 베이시스가 갖는 것만큼 사이즈를 가져가는데 플렉스 그로우를 1로 줌으로 해서 이 세 개가 전부 남은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늘어나는 거죠. 자, 여기 밑에 보면 아이템 1, 아이템 2, 아이템 1 이렇게 돼 있죠? 얘네한테 플렉스 그로우를 아이템 1한테는 1로 주고요. 아이템 2한테는 플렉스 그로우를 3으로 줍니다. 1, 3,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의 남은 공간을 알아서 채우는데 1대 3대 1 비율로 커져요. 이거 대체로 많이 쓰는 게 어떤 방식이냐면은 밑에 제가 샘플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두 개만 가져가는 거예요. 자식 박스를. 두 개만 가져가요. 여기서 이제 아이템 레프트라고 하죠. 레프트 그리고 라이트. 자, 레프트한테는 플렉스 그로우를 200픽셀을 줍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애가 넓이를 200을 측정을 해요. 150으로 바꿔볼까요? 150. 그럼 얘가 이제 기본 넓이가 150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end.right한테는 죄송합니다. 플렉스 베이시스를 150. 네.
얘가 넓이를 150을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한테는 플렉스 그로우를 1로 줘요, 그냥. 그러면 얘는 그냥 기본 크기 150으로 잡힌 거고요. 얘는 기본 크기 없어요. 근데 플렉스 그로우가 1이라는 거는 남은 공간을 그냥 너 혼자 100% 다 차지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아서 커지는 거죠. 이때 이제 부모의 넓이가 커지면, 마지막 부모 넓이요. 강제로 넓이 키워볼게요. 위드스는 800픽셀이라고 키우면, 부모 넓이가 80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기본 크기 150을 유지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가 알아서 남은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페이지 레이아웃 잡을 때 사이드바가 있는 레이아웃 같은 거 잡을 때 메인 콘텐츠 영역을 이런 식으로 잡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거 알아두시면 되게 편해요. 이거 알아두시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플렉스 그로우는 사실상 쓰는 케이스가 그냥 남은 공간을 가득 채우게 하고 싶을 때 플렉스 그로우 1로 주시면 돼요. 그냥 그 규칙 하나만 기억하세요. 남은 공간을 가득 채우기. 플렉스 그로우 1. 그냥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고정 크기 플렉스 베이시스 그리고 얘는 남은 공간 채우기. 자, 지금 요 마지막 블록은 제가 지금 이해를 도우려고 지금 즉석에서 만든 거라서 배포해드린 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팟빵에다가 따로 올려놓을게요. 플렉스 그로우 예제 내용 추가. 자, HTML 이렇게 넣으시고요. 차라리 그냥 이 파일을 제가 지금 스크린샷을 새로 만들어서 따로 배포하겠습니다. 지금 배포해드린 이 파일 그 플렉스 그로우이즈에다가 내용 추가하시면 돼요. 여기 아이템과 라이트, 레프트와 라이트 추가됐고 밑에 HTML 태그 추가됐고 마지막 요소가 제일 많이 쓰이는 패턴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플렉스 슈링크인데요. 얘는 플렉스 그로우랑 쌍을 이뤄요. 그래서 플렉스 베이시스로 설정한 기본값보다 작아질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해요. 얘도 숫자 값이 들어가는데 0보다 큰 값이 세팅되면은 부모 공간이 작을 때 플렉스 베이시스 값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값이 1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사이즈보다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넓이가 작을 때 애들이 강제로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 같은 경우는 기본값이 1이기 때문에 플렉스 베이시스 값보다 작아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식 요소한테 고정 크기를 줘야 된다. 그러면 이 값을 0으로 잡으시면 돼요. 보통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잡는다라고 하면 상단에 이렇게 그 메뉴 들어가는 곳 있고, 이 안에서 왼쪽에 사이드바 있고 컨텐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고정 크기라고요. 그때 플렉스 베이시스로 고정 크기 잡아주고 이 값을 0으로 지정해주면 부모의 넓이가 아무리 작아져도 얘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자, 두 개 그룹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떠한 플렉스 관련 속성도 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식 요소들이 문단처럼 아래로 정렬되어 있고요. 부모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자, 이제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전부 가로로 배치되겠죠. 부모 중에 넓이가 100%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위드스를 100%로 잡았고요. 250픽셀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부모를 250픽셀로 잡아줬어요. 넓이를요. 자, 그럼 위에 거는 브라우저 폭에 따라 부모가 계속 늘어날 거고, 아래쪽은 부모가 고정된 크기 250을 가져요. 레프트 라이트, 자식 요소 레프트 라이트예요. 자, 레프트한테 플렉스 슈링크 0 이라고 주면은 왼쪽 영역들이 고정된 크기를 갖는다는 거죠. 위에는 오른쪽에 공간 남은 게 많으니까 아직 여유가 있는데, 아래쪽은 줄바꿈을 하더라도 공간이 부족하니까 삐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라이트는 플렉스 그로우 1, 남은 공간 네가 알아서 채워 라고 하면은 이제 얘는 늘어나는 건데, 아래쪽은 뭐 더 이상 줄어들고 싶어도 못 줄어듭니다. 왜냐면 글자 줄바꿈은 띄어쓰기 기준으로만 됐잖아요. 지금 여기 띄어쓰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줄바꿈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얘네는. 그러니까 페이지 레이아웃을 잡을 때 이게 가장 복합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왼쪽 사이드바, 그 다음에 컨텐츠 영역. 그러면 부모의 넓이만 내가 알아서 잡아주면은 안쪽의 컨텐츠 영역은 사이즈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100%라고 된 애한테 위드스를 1280 픽셀로 잡아주고 마진 오토 부여해주면 부모의 넓이가 이게 100%예요. 1280 픽셀로 잡히고 가운데 고정되는 거죠. 이때 이 사이드바 같은 경우는 보통 넓이를 사이트마다 좀 다르긴 한데 300 픽셀 정도 부여합니다. 이 정도 고정된 크기를 가질 거예요. 대부분의 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레이아웃 유형이니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그 자식 요소는 위드스를 주나 플렉스 베이시스를 주나 어차피 고정 사이즈이기 때문에 효과는 동일해요. 가급적이면 플렉스 베이시스 쓰시는 거를 더 권장해 드려요. 자, 축약형 속성 플렉스입니다. 플렉스 그로우, 플렉스 슈링크, 플렉스 베이시스를 한꺼번에 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속성은 서로 관련이 깊기 때문에
축약형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앞에서 나왔던 축약형은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세 가지는 이렇게 한꺼번에 걸어요. 주의하실 점은요. 플렉스 1 이런 식으로 걸면은 플렉스 베이시스 값이 0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 넓이가 0이 돼요. 자, 플렉스 1이라고 하면 그로우도 1, 슈링크도 1입니다. 자, 그로우가 1이라는 거는 늘어남 오케이. 슈링크 1이라는 거는 고정 크기 오케이가 되는 거죠. 자, 플렉스 그로우 1, 슈링크 1, 1, 1. 늘어나는 거 오케이, 고정값 오케이. 기본 크기는 오토. 알아서 잡아라. 자, 1하고 500픽셀. 늘어나는 거 오케이, 고정 사이즈. 아, 죄송합니다. 이게 1일 때가 고정 크기가 아니죠. 얘는 늘어남 오케이. 얘는 줄어듦 오케이. 줄어듦 오케이. 이게 0일 때가 고정 크기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본 크기 없음. 늘어나는 거 오케이. 줄어드는 거 오케이. 고정 크기 알아서 잡아라. 늘어나는 거 오케이. 줄어드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기본 크기 500픽셀. 자, 무슨 말이냐면 플렉스 1이라고 부여하면 이 속성을 갖고 있는 요소의 넓이는 전적으로 부모의 남은 공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남은 공간이 많으면 알아서 늘어날 거고요. 부모의 공간이 좁으면 맞춰서 알아서 줄어들 거예요. 여기를 0으로 주면, 그리고 여기에다 내가 뭔가 300픽셀이라고 주면 부모의 여유 공간이 있을 때는 늘어나요. 줄어드는 거는 허가하지 않았어요. 0이라고 주니까. 그리고 최소 300픽셀은 계속 유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300픽셀 여유 공간 있으면 커짐. 여기 0일 때, 그리고 여기가 300픽셀 이렇게 주면은 줄어드는 거 허가하지 않는다. 최소 300픽셀은 유지해라. 부모가 아무리 공간이 없어도 최소 300픽셀 유지해라. 그럼 정 공간이 없으면 삐져나가겠죠. 하지만 부모의 공간이 많으면 늘어나라. 자, 똑같이 이렇게 쭉 예제를 배치했어요. 근데 요 예제는 조금 내용이 복잡한 것들이 좀 있어요. 자, 부모의 크기가 지금 가득 채워져 있고요. 네, 부모 넓이 오토입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어서 가로 배치 상태예요. 아이템들은 어떠한 사이즈도 안 줬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룹에는 컨테이너 랩이라는 클래스죠. 플렉스 랩을 지정하고 높이는 자동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다가 옆에 공간이 없으면 줄바꿈이 될 거예요. 이렇게 위에는 자식들을 다이어트 시키겠죠. 자, 이게 기본 상태인데, 위에 블록에서 플렉스 1,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한테 플렉스 1이라고 줬죠. 플렉스 1은 그로우 1, 커지는 거 허용, 줄어들지 말고 기본 크기 0. 그러면 이제 양쪽의 항목들이 부모 넓이를 알아서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위에 줄만 보세요.
가운데 있는 여기에는 플렉스2, 플렉스 그로우에 해당하는 값을 2로 줬죠. 그럼 얘도 부모의 남은 공간을 알아서 채우는데 위에 거랑 비교했을 때 1대2 비율이 돼요. 자, 1대 2대 1이 되는 거죠. 자, 플렉스 3. 여기 아래쪽에 있는 애들한테 전부 플렉스 3을 줬거든요. 남은 공간 채울 수도 있어요. 줄어들지는 않아요. 최소 40%예요. 일단 요걸 다 0으로 주고 40이라고 하면 얘네가 전부 기본 크기를 부모 기준 40%를 잡아요. 줄바꿈이 됐으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커져라 라고 하면 옆에 공간이 남아있으니까 알아서 커져요. 1. 그럼 이제 부모가 사이즈가 줄어들면 줄어들어라를 허용을 한 거죠. 0일 때 0이면 고정 크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퍼센테이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40%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커져라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부모를 이제 50%로 나눠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요 1이라는 값이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면 어떻게 되건 퍼센테이지니까 최소 40%인데 각자 남은 공간을 채우는 게 허용이 돼요. 그러면 50%씩 나눠 갖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플렉스를 이제 응용하시면 되고요. 이 플렉스 속성이 한 번에 이해되는 예제가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예제들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다음 예제 두 개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써볼 일이 없어서 어떤 예제냐면은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서 이렇게 가로로 배치했어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항목은 올더 3, 두 번째 항목은 올더 1, 세 번째 항목은 올더 2라고 주면은 이 올더 값에 따라서 완전 재배치됩니다. 배치 순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인 셀프는요. 아까 봤었던 얼라인 아이템스에 대해서 요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까 오토 스트레치 스타트 엔드 센터 베이스라인 이런 게 있었죠. 자, 전부 이렇게 플렉스로 구성을 해놨고요. 부모한테 약간의 높이 값을 줘놨어요. 자, 첫 번째한테 얼라인 셀프 오토. 기본 값이니까 부모를 가득 채워요. 얼라인 셀프 스트레치. 얘도 부모를 가득 채워요. 플렉스 스타트. 윗면으로 가서 붙고요. 플렉스 엔드. 아래로 가서 붙고요. 센터. 가운데 정렬. 베이스라인 정렬. 만약에 이 속성을 얼라인 아이템스라고 해서 부모한테 부여하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한꺼번에 일괄 정렬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지정하면은 하나하나 세로축 배치 위치를 바꾼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속성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플렉스 속성에 대해서 정리가 됐고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예제입니다. 네, 요거를 50분까지 정리하시고 10분 쉬었다가 5시에 시작할게요.